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는 오전장의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2500포인트를 지켜주었네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금은 회복했지만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76% 하락으로 마감했고 그렇게 썩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셀트리온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자동차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네이버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2차원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이번에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나왔고 LNF도 2%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로봇 관련주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이 두 개의 업종만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로봇 관련주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좋지 않은 시장 대비 양봉을 보인 종목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도 있고 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올 초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로봇 관련주 쪽으로 약간의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해도 외국인의 수급만큼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같이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혔어요. 하지만 과거 매수 물량에 비해서 우려할 수 있는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이네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셀트리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셀트리온,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업종들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기관도 셀트리온, 삼성전자, CS윈드, 현대차, 네이버 각각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어제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S&P 500의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캔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었고 제가 강조해 드렸었던 12,230포인트 과거와 달리 그 위치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마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내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번 달에 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예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5%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수치하고 이번 달 예상 수치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저번 달의 예상치는 아마 5.2%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회해서 5%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예상치가 5%인 만큼 시장 예상을 부합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4%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로 떨어지면 부담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일정 부분 훈풍을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 정도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0.5% 상승이 있었고 니케이가 오늘 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보합이고 상해 지수는 0.4%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0.4%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일단은 중국 지수를 조금은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은 전 세계 시장을 조금은 선행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저점을 다졌을 때도 올해 1월이었었죠.
그런데 중국 증시는 한 2달 앞서서 11월에 저점을 형성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중국 증시의 반등이 심상치 않고 이 시장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도 살짝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아무리 박스권이라고 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는 국내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수출 비중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경제 의존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지금 어렵다고 해도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이런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 낙폭이 더 이상 줄어들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진다면 다시 충분히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관광지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 내수 비중이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중국에서만 미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읽어볼 땐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촬영 시점이 2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이 특히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또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라면 이런 추세 흐름이 유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급락이 나올 때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너무 경계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이 시점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1%의 하락이 나오면서 올해 약 5개월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이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짝 추세 이탈이 나왔더라도 이게 내일 다시 회복을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추세 하단에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올 초에 형성했었던 이 저점을 토대로 또 3월 저점, 또 최근에 그 추세 위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낙폭이 조금 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코스피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이 점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조금은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고 있죠. 하지만 하이닉스라든지 또 원익 IPX 그리고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원익 IPS는 좋지 못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게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터널에 있어서 중반부인지 아니면 끝무렵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언제쯤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또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하반기에는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인해보자, 그런 생각들의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은 돌아서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가격 반등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공급을 줄였던 만큼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계속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이러한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버텨만 준다면 다른 관련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장주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연관지어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내일 밤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리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5%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4%대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